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입니다. 강원도 강릉에 역대 최악의 가뭄이 발생해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처음으로 가뭄 재난 사태가 선포되기도 했는데요. 기후위기가 우리 일상 곳곳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여름 전국 평균 하루 최고 기온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가뭄이 심한 강릉 지역은 폭염과 열대야일수가 기상 관측 이래 114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초반부터 역대급 더위로 시작한 올여름. 폭염과 호우가 반복되며 가마솥 더위가 잦았던 탓에 유난히 습도 높은 더위가 활동을 힘들게 했습니다. 9월이 시작했지만 계절의 시계는 여전히 가을이 아닌 늦여름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올해 여름 우리나라를 찾아온 더위의 기세는 역대 여름을 능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전국 평균 기온을 분석한 결과 하루 최고 기온은 30.7도, 최저 기온은 21.9도로 모두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올여름 한낮은 물론 밤 더위까지 지난해를 뛰어넘어 기상 관측 이래 신기록을 세운 겁니다. 특히 가뭄이 심한 강릉 지역은 6월 이후 폭염과 열대야일수까지 모두 40일 이상을 기록해 114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는 한반도 상공을 뒤덮은 뜨거운 두 개의 고기압이 더위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강릉을 비롯한 강원 영동 지역은 태백산맥을 넘어 불어온 고온 건조한 바람의 영향으로 높은 기온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태풍이나 장마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었던 점도 더위를 심화시킨 요인으로 보입니다. 역대급 더위 기록은 9월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이달까지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다소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특히 가뭄이 극심한 영동 지방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메마른 날씨가 더 심화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대비와 경계를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도 강릉의 주 상수원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역대 최저인 14.2%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어제보다 0.3%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평년 대비 19.7%에 불과합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오봉저수지 일대에 9.5mm의 비가 내렸지만 해갈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강릉시는 민, 관, 군 급수 차량 400대를 동원해 하루 최대 15,000톤을 오봉저수지에 공급하고 홍제 정수장에 3,000여 톤을 운반 급수할 계획입니다. 최악의 가뭄으로 강릉의 주 상수원 저수율이 2차 저지선인 15% 아래로 떨어지면서 강릉시가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민, 관, 군 급수 차량을 총동원해 저수지에 물을 채우고 대형 숙박업소와 식당에는 축소 운영을 권고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강릉 오봉저수지 두 굴 따라 급수차 10여 대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2차 저지선인 저수율 15%마저 무너지자 운반급수에 나선 겁니다. 오봉저수지에 설치된 지름 150mm 관입니다. 급수차 호수를 이 관에 연결하면 물이 곧바로 저수지로 공급됩니다. 강릉시는 하루 민관군 급수차 400대를 동원해 저수지 3.5km 구간에서 15,000톤의 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하루 생활용수 사용량의 18%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홍제 정수장에선 소방차 70여 대가 하루 2,000여 톤의 물을 공급 중이고 군당국도 물탱크차 400여 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차로 공급을 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히 제로가 되기까지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절수 대책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강릉시는 대형 숙박업소에 객실 3분의 1 축소 운영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시의 협조 요청에 따라 수영장과 사우나는
이미 운영을 중단하거나 축소했습니다. 취소 요청도 많고 저희도 지금 축소 운영 쪽으로 아마 좀 돌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식당에도 영업시간 단축을 당부했습니다. 저희 저녁 장사는 거의 안 하다시피 해요. 근데도 뭐 여기서 단축을 하면 문 닫으라는 얘기네. 강릉시는 저수율이 10% 아래로 떨어질 경우 시간제 급수나 격일 단수까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올해 강수량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면서 최악의 가뭄이 찾아온 강릉. 이렇게 극한 가뭄이 온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대기 불안정과 폭염 등 기후 위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영동 지방 강수량은 평년 대비 49.3%로 역대 최저치입니다. 이번 여름 6월에서 8월까지 강릉 강수량은 187.9mm로 1912년 관측 시작 이래 두 번째로 비가 적게 내렸습니다. 이 같은 극한 가뭄은 물관리 실패와 지형적 요인 그리고 기후 위기가 겹친 결과입니다. 한반도는 위도상 편서풍의 영향으로 주로 서풍이 부는데 서쪽에서 오는 비구름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없어지는 팬 현상으로 영동 지방에는 가뭄이 자주 발생합니다. 충남과 경남 지역 등에 큰 피해를 준 장마 전선도 동해안까지 힘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대기 불안정 때문에 비구름이 특정 지역에 오래 머물거나 짧은 기간 강한 비를 쏟아붓는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겨울 강릉에 예년보다 눈이 적게 오면서 저수지로 흘러갈 물이 부족했고 이는 가뭄의 강도를 키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 최근 폭염으로 증발량이 많아져 저수지의 물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가뭄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태풍이 없었던 것도 원인입니다.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찬 공기가 크게나마 하고 오랫동안 머물면서 역설적으로 우리나라 부근에는 오히려 마치 방호벽처럼 고기와 물타리를 만들어내면서 태풍의 접근을 막아서고 물관리 실패, 즉 오봉저수지 이외에 다른 수자원을 개발하지 않았고 기후변화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정기검사를 진행한 전남 영광 한빛 3호기의 재가동을 허용했습니다. 원안위는 임계 전까지 필요한 86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원자로가 안전하게 가동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변압기 교체와 경납 건물 누설률 시험, 안전펌프 시험 등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출력 상승 시험 등 11개 항목을 추가 점검해 최종 안전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국가정보원과 우주항공청이 오늘과 내일 서울 강서구 마곡 코엑스에서 위성정보와 미래기술 융합을 주제로 위성활용 컨퍼런스 2025를 엽니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기업과 연구소, 정부 부처 등 800여 명이 참석해 위성정보 기반 AI 융합 서비스와 재난재해 대응, 기후위성 활용 사례들을 공유합니다. 특히 팔란티어와 에어버스 등 해외 선도 기업을 비롯해 한화시스템과 아마존 웹서비스, LIG 넥스원 등이 발표에 나서 최신 기술 동향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6천억 원 규모 AI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확정된 광주광역시가 국가 AI 컴퓨팅 센터 유치에 나섭니다. 인공지능 연구개발의 핵심 시설인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확보해 국가 AI 경쟁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조성 중인 인공지능 집적단지입니다. 최근 5년 동안 4,300억 원을 들여 국가 AI 데이터 센터와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등 1단계 기반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내년부터 인공지능 전환 기술을 개발하고 일상에서 상용 가능한 기반을 조성하는 AI 2단계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인프라를 바탕으로 우리가 많은 경쟁력 있는 컴퓨팅 인프라를 확보하고 동시에 거기에서 많은 기업들이 같이 혁신을 하고 우리 AI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정말 기대된다. 광주광역시는 6천억 원 규모 AI 2단계 사업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최근 확정되면서 국가 AI 컴퓨팅 센터 유치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비수도권에 2조 5천억 원을 투입하는 초대형 데이터 센터인데 인공지능 연구 개발의 핵심 시설입니다. 광주는 1단계에서 4천억 이상이 이미 투자가 돼 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집중 투자가 되어야만 대한민국이 AI 강국, 3대 강국에 우뚝 설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 광주 유치를 위해 인공지능 전문가 등 30여 명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도 꾸려졌습니다. AI 기반 시설을 구축한 광주에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확보해 국가 AI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광주에는 120메가 이상 되는 전력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부지도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지역이 갖지 못하는 데이터 센터 운영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런 3대 조건을 잘 갖춘 것이 우리 광주이고, 전 세계 인공지능 패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광주광역시가 국가 AI 컴퓨팅 센터 유치와 AI 규제 자유 특구 지정 등을 통해 국가 AI 산업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버려지는 폐기물을 재활용해 기존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업사이클링이라고 하는데요. 경기도가 학교 급식 과정에서 버려지는 농업 부산물을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업사이클링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이 학교에 급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운영 중인 농산물 보관창고입니다. 초등학교 점심 메뉴로 나갈 양상추를 사전 손질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양상추는 운반 과정에서 쉽게 무르는 특성 탓에 겉잎을 일일이 제거해야만 합니다. 부산물이 절반 가까이 나오다 보니 대형 자루가 금세 수북해집니다. 이렇게 지난해 경기도 내 학교 급식 전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은 2,000톤에 육박합니다. 모두 쓰레기로 분류돼 처리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에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이 급식 부산물 업사이클링에 나섰습니다.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 기업과 손잡고 양상추를 활용해 생분해성 랩과 식품용 비닐 등 5종류의 제품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전처리에서 나온 폐기물을 가지고 그런 제품을 만들면 이 친환경 농산물에 사용하는 모든 제품이 친환경으로 쓰게 되는 효과가 되는 거죠. 계약한 업체가 만든 생분해 플라스틱 시제품들입니다. 식탁보, 접시, 빨대, 포크 등으로 일반 토양이나 해양 환경에서 미생물과 접촉하면 완전 자연분해됩니다. 양상추 안에 있는 식이섬유를 가지고 이제 필름이라든지 이제 트레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좀 유익한 이제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양상추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도농수산진흥원은 연말까지 성능 검증과 인증 획득을 순차적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휴대전화 요금 감면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7% 상승에 그쳤습니다. 9달 만에 최소폭 상승입니다. 하지만 먹거리 물가의 고공행진으로 요금 감면이 없었다면 2.3% 올랐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통계청은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7% 올라 석 달 만에 1%대 상승폭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이 해킹 사태 여파로 8월 한 달 2천만 명이 넘는 가입자의 통신요금을 50% 감면한 영향으로 휴대전화료가 포함된 공공서비스 물가 항목이 3.6% 떨어지며 전체 물가를 0.42%포인트 끌어내렸습니다. 반면 이상기후 여파로 농축수산물은 13개월 만에 최대폭인 4.8% 상승하며 전체 물가를 0.37%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소비자가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가장 많이 사용한 곳은 한식당으로 조사됐습니다. NH농협은행이 NH트렌드 플러스 보고서에서 1,634만 명, 약 9억 2천만 건의 카드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업종별 소비금액 비중은 한식당이 19.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어 슈퍼마켓이 9.1%, 편의점은 8.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 소비 증가율은 안경점이 전월 대비 72.1% 늘어 가장 높았고 소비 쿠폰 사용 비율이 무려 67.8%에 달했습니다. 세대별로는 2030 세대는 편의점과 커피 전문점 이용에 집중했고 4050 세대는 편의점과 병원, 60대 이상은 정육점이나 약국에서 민생 쿠폰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 할인 혜택에 대형마트나 병원, 전통시장 등 곳곳에서 온누리 상품권 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앞으로는 연매출 30억 원이 넘는 대형 가맹점에선 온누리 상품권을 쓸 수 없게 됩니다.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라는 본래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병 약국이 밀집한 거리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몰려듭니다. 살 빠지는 약부터 영양제까지 다양한 약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데다가 온누리 상품권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기도 온누리 상품권 사용? 그러니까 예. 뭐 어떻게 지류라든지 다 가능한가요? 네? 상관없어요. 잘 가요.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 영세 상인들의 매출 확대를 위해 조성된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곳 대형 약국들은 광장시장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10%의 가격 혜택을 누리고 있는 셈입니다.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에 매출 상한선이 없다 보니 대형마트 등 대형업체들을 배불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학원과 교습소, 병원까지 사용처가 더 늘어나면서 이런 부작용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이에 정부가 온누리 상품권의 사용처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사랑 상품권처럼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연매출 및 업종 제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연매출 상한제가 도입되면 또 어느 정도 또 불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온누리 상품권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번 개선안은 국회에서 전통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 폐지에도 지난달 이동통신사를 갈아탄 규모가 SKT 해킹 이전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집계를 보면 지난달 번호 이동한 이동통신 가입자는 64만 4천여 명으로 SKT 해킹이 알려진 지난 4월보다 적었습니다. 이는 SKT 해킹 사태 때 이미 보조금 전쟁을 치른 통신사들이 단통법 폐지 이후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서지 않은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지난달 통신사별 가입자 수 증감을 보면 SK텔레콤만 13,000여 명 늘며 유일하게 순증했고 KT와 LG U+는 각각 7,000여 명, 200여 명 줄었습니다. 롯데카드가 해킹 공격을 당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26일 서버 점검을 진행하다가 악성 코드 감염 사실을 확인하고 정밀 조사 뒤 어제 금융당국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롯데카드는 정보 유출 가능성을 살피기 위해 전체 서버를 점검한 뒤 3개 서버에서 악성 코드 2종 등을 발견해 즉시 삭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온라인 결제 서버에서 외부 공격자가 자료를 빼내가려는 흔적이 많았지만 고객 정보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업들의 온라인 정보 도용 신고 건수가 3년 전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상반기 신고 건수는 1,034건으로 2022년 473건 대비 약 2.2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고는 디도스와 랜섬웨어, 해킹 등으로 예스24, SGI 서울보증 사례처럼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주로 발생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피해 기업은 침해 사고를 인지한 후 24시간 이내에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관련 내용을 신고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 사직했던 전공의들이 1년 7개월 만에 복귀해 수련을 재개했습니다.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의사 가운을 벗어던지고 떠났던 전공의들이 마침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전국 수련병원 160곳에서 인턴과 레지던트 13,400여 명을 뽑는 하반기 모집 절차가 끝나고 일제히 수련이 시작됐습니다. 자체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거나 바로 현업에 투입하는 등 차분한 분위기 속에 복귀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과로 다 이제 출근을 해서 보통 보면 이제 과에서 이제 스케줄을 다 세우거든요. 정확히 몇 명이 돌아왔는지 보건복지부가 취합 중인데 서울 주요 상급병원 빅5 복귀율은 70-80% 수준입니다. 이로써 그간 차질을 빚었던 응급실 운영과 진료 지연 등 의료 공백은 어느 정도 메울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서울대병원마저 전체 전공의 지원율은 78.9%에 달했지만 응급의학과와 심장혈관 흉부외과 등 필수 의료 과목 복귀율은 저조했습니다. 이런 경향은 지역으로 갈수록 도드라져 전공의 복귀율이 50% 안팎에 그친 곳도 적지 않고 소아청소년과나 응급의학과 지원자가 아예 없는 지방병원도 있습니다. 1년 7개월 만에 의정 갈등 해소에도 여전한 수도권 쏠림에 지역 필수 의료 사각지대 문제는 전혀 나아지지 않은 겁니다. 교수님들이 당직을 쓴다든지 그 업무 부분에서는 좀 지금도 좀 과부하된 상황이거든요. 그들이 많이 좀 고생을 하시는데 그게 좀 당분간은 해소되지 않는. 정부는 향후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와 비상 진료체계 해제를 검토할 방침이지만 완전한 의료 정상화까진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 승강장에서 승객이 소지한 배터리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큰 불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역에 있던 시민들이 모두 대피하고 한때 열차가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하철역에 뿌연 연기가 가득 찬 가운데 승객들이 다급하게 달려갑니다. 어제 오후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의 모습입니다. 오후 4시 10분쯤 지하철 승강장에 있던 승객이 소지한 배터리에서 연기가 나면서 시민들이 대피했습니다. 화장실에 있었는데 갑자기 벨 소리가 막 들리길래 소방대원들이 막 올라오면서 비상구로 나가라고 크게 말씀하셔가지고. 소방은 배터리를 수조에 넣어 역사 밖으로 옮기고 신고 20여 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30여 분 동안 합정역에서 2호선과 6호선 양방향 열차를 무정차 통과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불은 20kg짜리 대용량 배터리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과 소방은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물론 용량이 크면 그 안에 배터리 셀들이 많으니까 이 큰 배터리들 이런 것들은 좀 취급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10%에서 7, 80% 사이 정도 이렇게 충전해서 수시로 자주 충전해서 쓰시라고. 지난달 27일엔 서울 지하철 4호선 이촌역을 지나던 열차 객실에서 승객이 갖고 있던 보조 배터리에서 불이 나 1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 배터리 화재가 잇따르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경기 성남의 아파트 단지에서 10톤짜리 사다리차가 쓰러져 주변 상가와 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최근 사다리차나 천공기 같은 건설 장비가 쓰러지는 사고가 잇따르며 집안 확인부터 강풍까지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 갑자기 사다리차 한 대가 가로수 사이로 쓰러지면서 주차된 차를 덮칩니다. 무너진 사다리는 놀이터를 가로질러 미끄럼틀에 부딪힌 뒤 건너편 상가 지붕에 떨어집니다. 경기 성남시 정자동 아파트에서 이삿짐 나를 준비를 하던 10톤짜리 사다리차가 갑자기 넘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폭탄 터진 소리 같이 크게 들려서 사다리 넘어진 게 저희 가게까지도 무너져 있어서 굉장히 놀랬던. 사다리차는 아파트 19층 높이에서 쓰러졌는데 경찰은 강풍의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다리차 쓰러짐 사고는 불과 석 달 전에도 발생했습니다. 서울 연희동에서는 사다리차가 경의중앙선 선로 위로 쓰러지며 한동안 열차 운행이 중단됐고 경기 용인 전철공사 현장에서는 70톤 천공기가 쓰러지면서 근처 아파트를 덮쳐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대형 장비가 쓰러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우선 집안이 평탄하고 단단한지 충분한 공간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지지대를 제대로 설치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기본 원칙들은 비슷하거든요. 집안이 단단한지 확인해야 되고 지지대, 아웃트리거를 제대로 설치해야 되고 그리고 운전자가 제대로 교육받아야 되고 특히 강풍이 불 때는 장비 조작을 멈추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9월 2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